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시그널이 나왔고 시장에 여러 호재가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속 시원한 반등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비트코인은 대세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것이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약세 국면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얼마 전 발표된 중요한 것이 경제 지표이자 소비자 물가 지수 덕분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가 이전 지표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완연하게 꺾여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거기다가 헤드라인 CPI를 전월 대비로 살펴봤을 때 0.5%에서 0.2%로 전월 대비 0.3%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CPI 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곧 FOMC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지표가 CPI인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요도로 따졌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하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만약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결정이고, 현재 금리는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야 됩니다. 네, 현재 거시경제 지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세 전쟁이 봉합되기보다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서 바로 다음 달부터 EU가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 하나로 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완전히 그렇다 라고 답하면서 더 관세 전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전까지는 유연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 텔렉 기자가 SEC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요, 우선은 본인이 믿을 만한 두 소식통이 이 소식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리플 측의 법무팀이 작년 8월 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판사가 리플에 1.2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했는데, 리플 측에서는 SEC 수장이 교체되면서 기존 암호화폐 제재 조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왜 리플만 여전히 처벌을 받아야 하냐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기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플에서 지금 이 소송의 중요한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리플과 SEC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리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는 XRP뿐만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암호화폐 서밋에서 세금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져왔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비축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마켓 캐피털의 CEO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행사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비트본드를 발행해서 비트코인 2천억 달러치를 매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세계적인 투자 은행 중 한 곳이죠. 도이체방크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이 국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적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흐름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상장사들이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급격하게 성장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약 70여 개 이상의 상장사가 5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국가적인 단위뿐만 아니라 기관 단위, 기업 단위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슈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주요 알트코인 현물 ETF 대부분의 승인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새 SEC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알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현재 시점에서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자산 운용사들이 새로운 ETF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솔라나 현물 ETF를 새롭게 신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아부다비의 투자 업체인 MGX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단일 암호화폐 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의 유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진 투자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중동의 천문학적인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포석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들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으로 담지 못한 단기 뉴스나 속보는 자비스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